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꾸준히 내 월급의 10%를 산다든가. 그래서 유태인은 부자가 되는데 왜 한국 사람 부자가 안 될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거물급의 금융인들은 다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만의 어떤 교육법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민족하고 유태인 민족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다음 세대가 나보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나보다 잘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민족도 많거든요. 교육의 중요성이 된다든가 그런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유태인은 그 자녀들 교육에 유난히 신경 쓰고 있고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유태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유태인은 자유롭고, 그 다음에 개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차별 있는 교육을 하는 반면에 한국은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조선시대의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안타깝게도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전부 사교육에서 하게 되고 쓸데없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국영수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육, 특히 금융교육이 중요한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유태인은 부자가 되는데 왜 한국 사람은 부자가 안 될까? 결정적으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국영수가 중요한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지금부터는 창의성 있는 교육, 창업을 하는 교육,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아는 교육, 돈을 일시키게 하는 교육, 이게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시계를 선물하고 현금을 선물하고 율법책을 선물한다고 하는데 사실 율법책은 이해가 됐는데 현금이랑 시계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시계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아무리 부자라도 살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시간을 못 사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을 못 사니까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시간을 살 수 없다. 그래서 13살부터 성인직을 하죠. 그게 결정적으로 유태인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같은 교육열이 높은데 한국은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은 부자가 되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똑같은 교육을 중시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교육을, 선행학습,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유태인과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죠. 사교육을 끊고 그 돈으로 아이를 위해서 유태인처럼 투자해 주는 게 100배 낫죠. 아이들한테 투자를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국영수 잘해서 뭐 할까요? 그런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그거는 학교에 있는 것만 따라다니면 되죠. 학교에서 내는 숙제. 그러면 충분히 글 읽는 거 가능하죠. 영어도 가능하죠. 수학도 그렇게 뭐 노벨상 받을 것처럼 잘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지극히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책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책을 쓴 계기는 이제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러면 굉장히 후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미처 투자하지 않는 분들,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지나갔을 때 내가 그때 하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책을 썼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또 노년층 노년층대로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그런 마음에서 썼어요. 앞으로 10년을 네,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네.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셨군요.
혹시 처음 투자를 하게 된 어떤 아니면은 금융 어떤 산업에 들어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죠.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옛날에 지금 없어진 은행이지만 상업은행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은행 옆을 지나가는데 그 사인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7천 얼마 정도 한 달에 넣으면 1년이 지나면 10,000원을 준다는 그 광고를 보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7,000원 가지고 12번 8,400원인데 왜 은행에서 나한테 10,000원을 줄까? 그럼 왜 저금통에 넣을까? 저금통에 넣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났고,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해서 잘 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좀 부도가 나게 됐고,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빨리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계기가 됐죠. 사실 굴곡이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굴곡이 많았죠. 근데 굴곡이 많은 게 좋아요. 그래야 많은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걸 경험할 수가 있죠. 그동안 미국이 왜 이렇게 금융 강대국이 됐는지는 결정적으로 자산운용사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은행이었잖아요. 뭐 체이스뱅크, 쓰리뱅크, 그죠? 근데 지금 쓰리뱅크, 체이스뱅크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블랙락 얘기하죠. 블랙스톤 얘기하고 뱅가드 얘기하고 다 뭐하죠? 자산운용사예요. 그 엄청난 자금이 창업하는 데 들어가고 또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는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한국은 자산운용사가 다 은행에 아주 조그만 자회사라든가 규모가 너무 작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미국은 퇴직연금 자체가 엄청난 그 자산운용사한테 기회가 왔는데 한국은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자산운용사를 키우는 게 굉장히 시급하죠. 아이들 교육은 너무 아까 유태인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투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죠. 엄마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자녀가 같이 지금부터는 부자가 되는 교육을 해야 되죠. 공부 잘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이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거는 이제 직장인 교육까지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죠. 투자 교실은 국민 문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진짜 주식 투자 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주식을 사라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르는 방법.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소용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계속 변하고 새로운 회사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나 이 주식 좋아요, 저 주식 좋아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그 판단하고 그 주식을 왜 사는지 왜 파는지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를 갖고 왔는데 이 회사에서 뭘 봐야 될까요? A, B, C를 봐야 됩니다. 또 이 회사가 속한 인더스트리는 뭐 이래서 어디가 더 중요하고 또 어디가 중요하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엉뚱한 데 보고 있었구나. 이 기업을 봐야 될 때 이 기업의 핵심 봐야 될 분야는 이건데 이제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잘못된 생각으로 투자했군요. 되게 즐거워해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번째 주식을 같이 사보는 거죠. 엄마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의 상상력, 엄마의 상상력이 이제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상상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학원 가서 국영수 하는 거는 그 아이도 망치게 되고 온 가족이 같이 망치게 되죠.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없으면 당장 해야 되고 ETF를 하라고 처음에 해요. 주식에 대해서 시간이 없거나 자신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ETF 시작해라. 주식은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는 이제 금융교육 쪽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장해 나갈 거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그런 요구를 하세요. 우리 지방도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지방을 지금 거의 매일 그 지방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부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면 되고요. 다만 액션이 필요하죠. 그 액션이 뭐냐면 일단 계좌를 여는 거. 어느 증권사도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계좌를 열어서 연금저축펀드 뭔지 연금저축펀드에 반드시 해야 되고
주식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혹시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나는 기업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기업을 소유하는 건데 두려울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가격을 보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변동성이지.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꾸준히 내 월급의 10%를 산다든가 20% 산다든가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ETF를 사게 되면 뭐 한국 주식도 살 수 있고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고 골고루 살 수 있잖아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내 돈을 일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바꾸고 그리고 부자 되는 연습을 해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 지방에 강연을 많이 가는 이유가 제발 정말 노후 준비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월급은 뻔하잖아요. 근데 그 뻔한 월급 가지고 사교육비 엄청나게 쓰고 소비 마음대로 하고 그럼 미래가 불안하죠. 구독자분들은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시고 내일부터 부자가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